교재 29쪽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했었어. 며칠 전에, 그지? 전류, 전압, 요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얘들아, 전류는 전하가 이동하는 거,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이동하는 거,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걸 우리 전류라고 불렀어. 전류는 뭐가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누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헛소리 하면 안 돼. 원자핵은 안 움직여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지만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결정됐다 그랬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이동합니다. 이랬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에도 전자들은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지만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운동하고요. 전류가 흐를 때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류의 단위로 사용하는 건 암페어였어. 기억나니? 1초에 전자가 몇 개 지나가는지를 세 가지고 나타내는 단위인데 물론 사람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단위는 A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쌤 봐봐. 시간의 단위는 S라고 쓰고 초라고 읽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알파벳으로 쓸 때는 타임에서 따와서 T를 쓰거든. 그리고 거리는 보통 S라고 쓰고 속력은 V라고 쓰고 이렇게 약자가 있었지. 그지? 그리고 단위는 거리 단위는 미터고요. M이라고 쓰고 미터를 쓰고 속력은 미터 퍼 세컨드 뭐 이런 거 쓴단 말이야. 단위로. 그런 것처럼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도 전류의 세기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알파벳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자, 알파벳 약자로 전류의 세기를 나타낼 때는 intensity에서 따와서 I를 쓰고 있어요. 전류는 I를 약자로 씁니다. 자, 단위가 아니에요. 뭐 10I, 100I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전류라는 말을 그냥 알파벳으로 쓰고 싶을 때 I라고 쓰는 거고 숫자 뒤에는 암페어가 붙어야 돼. 근데 전압은 있잖아. 단위도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있는데 약자도 V예요. 우리 볼타 아저씨가 지은 거라 그랬잖아요. 볼타 아저씨가 자기 이름을 따서 약자도 V로 쓰고요. 단위도 V로 쓰고 있어요. 자, 약자는 모르셔도 돼. 우리말로 쓸 줄 알면 돼. 근데 단위는 꼭 알고 계셔야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 얘들아, 우리 요것도 했었어. 전류가 흐르는 건 물이 흐르는 거에 비유할 수 있다.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면서 전구에 불을 켜기 때문에 물레방아는 전구에 비유할 수 있다. 잠궜다 열었다 하는 거 밸브가 스위치. 그리고 수도관 물이 흐르는 거 전선 펌프는 물의 높이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건전지의 역할이고 그 물의 높이 차이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니까 이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과 비유할 수 있다 이랬었고요. 얘들아 요거 하나 그려볼게. 우리 이거 기호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기호로. 초등학교 때 배운다는 얘기를 입수했다. 하지만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 얘들아 건전지 그리실 때요. 기억나니? 어느 쪽이 플러스 극이야. 건전지.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플러스. 전혀 기억이 없어. 긴 쪽이 플러스예요. 건전지 긴 쪽이 플러스고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요 회로도를 그리실 때 긴 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요렇게 건전지 그리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구가 매달려 있고요. 전구는 필라멘트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스위치는 얘 지금 스위치 닫혀 있어서 전구에 불 켜져 있거든. 그러면 스위치는 닫은 스위치를 그려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닫은 스위치. 자, 원래 열린 스위치는 요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닫힌 스위치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있는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연결해 주시면 회로도가 그려지자. 너네 시험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안 나오고 보통 회로도로 나오기 때문에 회로도 보고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건전지 조심해 주세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인 거 까먹지 말고 해주세요.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29쪽에서 3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요것도 시험에서 한 문제 나와. 전류계 전압계 눈금 있는 거. 얘들아,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 너무 당연한 거 아님? 이거 외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외워. 전류계는 회로의 직렬 연결. 직렬은요, 갈림길 없이 그냥 쭉 연결한 걸 직렬이라고 불러요.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나 전구에 몇 암페어 지나가는지 알고 싶어. 그럼 전구랑 한 줄로 그냥 연결하라는 얘기야. 요게 직렬. 그럼 병렬은 뭐냐? 전구에 전압을 재고 싶어. 그럼 전구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근데 갈림길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꽂으란 얘기예요. 자,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주세요. 외워. 알았지? 전류계는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 근데 둘 다 조심할 게 있어. 잘 봐. 얘네가요. 요 빨간 꼬다리가 플러스 단자거든. 플러스 단자는 꼭 플러스 쪽에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까만 꼬다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셔야 돼요. 반대로 꽂잖아. 그럼 전류가 반대로 흘러서 바늘이 거꾸로 돌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얘도 플러스 극에서는 플러스 단자에 꽂아주시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에 꽂아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꽂으시면 바늘이 반대로 돕니다. 자,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꽂는다. 그 다음에 얘들아 이 그림 좀 잠깐 볼래? 얘 봐봐. 그냥 듣고 이해해봐. 여기 지금 플러스 단자는 그림에 한 개밖에 없어. 어차피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플러스 단자는 하나만 꽂을 수 있어. 빨간에. 근데 마이너스 단자가 지금 세 개나 있잖아. 보시면 얘네들이요. 앞에 있는 애는 5A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 5A까지 전류를 잴 수 있어요. 이런 뜻이야. 그럼 궁금한 게 있어. 야, 10A가 흘러.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전류계를 바꿔야 돼. 전류계 중에 10A 넘어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돼. 얘는 5A가 최대야. 자, 그러면 위에 눈금을 보시면 여기 지금 그림 보면 5A에다가 지금 꽂아놨잖아. 꼬다리 꽂혀 있는 거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맨 위에 5A가 최대인 눈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눈금은 무시하셔도 돼요. 밑에 숫자들은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전류의 세기를 뭐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아, 3A구나 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내가 여기다 꽂았으니까. 또 근데 잘 봐. 선생님 그럼 옆에 있는 꼬다리들은 왜 필요한 거예요? 봐봐. 나 여기다 꽂았어. 그러면 위에 눈금이 유효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늘이 너무 쬐끔 도는 거야. 이런. 0.1보다 쬐끔 돈 거야. 얘가 지금 조그만한 칸이 0.1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쬐끔 놓은 거야. 아, 읽기가 너무 불편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꼬다리가 이 바늘이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 이게 핸드폰 화면이면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늘려서 보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까지만 눈금이 있어도 될 것 같단 말이죠. 그걸 측정하는 걸 옆에 단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mA 단자에다가 옮겨 꽂아요. 옮겨 꽂아요. 500mA는요. 0.5A거든.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5A까지 읽을 수 있는 거니까 확대되어 보이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라고 읽어? 내가 500mA 단자가 최대인데다가 지금 바늘을 꽂은 다음에 읽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만 유효한 거냐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위에 줄 무효. 맨 밑에 줄도 무효. 내가 꽂은 500mA 단자에 꽂았으니까 500이 최대인 여기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300mA네요. 이렇게 작은 애를 읽을 때 이용합니다. 300mA는 몇 암페어다? 0.3A다. 1000mA가 1A. 근데 여기다 꽂았는데도 너무 쬐끔 돌아 짜증나게 그러면 더 작은 데 옮겨 꽂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들아 선생님 처음부터 작은 데 꽂으면 되잖아요. 야 처음부터 작은 데 꽂았다고 쳐봐.
50mA면 얘가 무려 0.05A잖아요. 근데 3A가 흘러버린 거야, 회로에. 내가 0.05까지만 읽을 수 있는데 3A 흘러버린 거야. 그럼 바늘이 0.05를 지나서 3을 찾아서 미친 듯이 돌겠죠. 확 돌아요. 고장나.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어디부터 꽂는다. 예상할 수 없을 때는 제일 큰 데 먼저 꽂는다. 큰 데 꽂아서 찔끔 돌면 옮겨 꽂는다. 작은 데 꽂아서 빡 도는 것보다 큰 데 꽂아서 조금 돌면 그때 옮기는 게 이 전류계와 전압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알겠지?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옆에 볼게요. 얘는요, 전압계인데요. 얘도 잘 보세요. 이거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지금 3V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 위에 있는 숫자들은 나한테 필요 없는 숫자들이야. 이제 저 위에 것들은 무효야. 오,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시끄럽다. 자, 얘네들은 무효야. 나는 3V가 최대인 요 맨 밑에 눈금을 유효하게 여기고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2V라고 읽으면 되겠죠. 근데 계산을 해봤거든. 막 계산을 해봤더니 전압이 좀 클 것 같아. 그럼 큰 데 꽂아야지, 그지? 큰 데 꽂았어? 30V에 꽂았어? 아니나 다를까 바늘이 숭 돌아가? 그러면 저 30V라고 적혀있는 숫자만 유효한 거고 나머지 숫자는 무효입니다. 얘네 필요 없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면 30V에 꽂았으니까 얘는 0, 아이고, 0, 10, 20, 30 여기가 유효한 숫자들인 거니까요. 이럴 때는 20V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최대 30V까지 읽어낼 수 있는 전압계고요. 30V보다 적은 전압이 너무 적은 전압이 흐를 때는 단자를 옮겨서 읽어주시는데 처음에는 일단 큰데 꽂자. 알겠지? 해보자.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32쪽 가셔서 1번, 2번, 3번 세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자, 1번 외워. 전류계는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 1번 맞고 이렇게 꽂으면 반대로 돈다고 바늘이 거꾸로 돈다고 X 고장나. 전류계 전압계 고장나. 그리고 전류를 예상할 수 없을 때는 일단 큰 데 꽂아. 일단 큰 데 꽂아서 조금 돌면 옮겨. 작은 데 꽂았다가 확 돌면 망하는 거야. 2번 얘는 잘 보시면요. 500mA에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에서 2층만 유효한 거야. 요 숫자만 유효한 거야. 500mA가 최대인 가운데만 유효한 거야. 그러니까 350mA네. 근데 있잖아. 서술형에서 이거 조심.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암페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암페어로 바꾸셔야 돼요. 네, 천으로 나눠주세요. 0.35 암페어. 자, 그 다음 얘도요. 여기 보니까 3, 15. 너 30이구나, 30. 30V에 꽂았구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 맨 위에 30V 쟤만 유효한 거고 이 밑에 두 층의 숫자는 우리한테 안 중요한데 바늘이 지금 10과 20의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15V구나 해주시면 돼요. 읽을 수 있겠지. 전류계 전압계 있는 문제는 한 문제 나와. 단독으로 읽으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가 나온 다음에
이때 이 회로의 저항은 몇 오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류의 전압계 읽어서 전류 전압 찾으라고 나와. 자, 조금 힘들고 졸립겠지만 우리 요거까지만 하고 쉴까요? 전기 저항이요. 31쪽에 전기 저항이요. 전기 저항. 너네 몇 살부터 투표할 수 있어? 투표해보고 싶지 않아? 아니야? 되게 재밌어. 이번에 그 비례대표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비례대표에다가 표를 찍으면 그 정당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 뭐 무슨 당 후보가 있잖아요. 그 후보 이외에 그 정당에서 비례대표 순서를 쭈르륵 올려놓고 만약에 뭐 몇 퍼센트 우리가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 당에서 비례대표도 너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해 하고 이렇게 뽑아주는 거야. 그래서 당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거야. 근데 비례대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회장, 부회장을 뽑았어. 그걸 뽑는 게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우리 반에 후보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해놓은 다음에 전교생한테 어떤 반이 제일 좋아? 해서 막 표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반이야. 그러면 우리 반 1번도 국회의원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뽑는 거거든? 근데 40번까지 있더라. 투표 용지가 이만해. 이만해.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어씨 너무 길어. 땅이 끌릴 기세야. 이거 들고 들어갔다. 어떤 할아버지가 투표하러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기함하신 거지. 옛날에 이렇게 안 길었는데 요새는 그냥 당을 막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오시더니 할아버지가 나 어디 찍어? 막 이런 거야. 그 투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말씀 못 드려요. 아니 어디 찍냐고. 저희 말씀 못 드려요. 아, 이 사람들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명박내 당이 어디야? 그러죠. 아, 이명박이 당이 있잖아. 언제적 이명박이지? 저희 아무 말씀도 못 드려요. 계속 막 너무 괴로워하고. 그 할아버지는 계속 거기를 막 배회하고. 그래가지고 투표소 엄청 혼란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결국에는 들어가서 찍고 나오시는데, 보여주면 안 되잖아. 자기가 어디 찍었는지. 근데 이렇게 들고 나오시더라고. 나풀. 본인이 어디 찍었는지를 알 수 있게 나풀 이렇게 들고 나오시니까 저도 가지고 나오셔야죠. 막 난리 생난리. 되게 재밌어. 투표소에 제일 아침에 오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젊은 사람들 거의 없음.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하죠. 오, 난리야 난리. 되게 신기한 경험이야. 자, 요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쉴게요. 얘들아, 저항하다가 영어로 뭐야? 저항하다. 레지스턴스에서 따와서 R이에요. 저항. 자, 저항은요, 뭔가를 방해하는 걸 우리가 저항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전기 저항은 약자로 쓰실 때는 R 쓰고요. 전기 저항은 약자로 쓰실 때는 R 쓰고요. 단위는요, 배웠지, 학교에서. 오메가를 쓰시고,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전기 저항의 정의에다가 줄 좀 쳐 놓으실까요?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 아니, 방해를 왜 받냐면, 자, 전자가 막 이동을 하다가 원자한테 띵띵띵띵띵 부딪힐 거 아니니, 그지? 얘가 막 이동을 하다가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하는데 원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만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생겨요.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생겨요. 근데 어떤 물질은요, 전자가 좀 지나갈 만하게 만들어진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금, 은, 구리 이런 애들이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 종이, 고무 이런 애들 부도체잖아요. 전자가 지나가기 너무 불편한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전자가 너무 천천히 진행이 가능해. 이런 애들을 부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거의 이동을 잘 못합니다. 자, 저항은 물질의 종류에 영향을 받고 왜냐하면 물질마다 배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의 길이가 길수록 단면적이 좁을수록 지나가기 어려워서 저항이 커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내가 어차피 사람 많은 길을 지나가야 돼.
어차피 사람이 많아. 그럼 길이 좁은 게 지나가기 편해, 넓은 게 지나가기 편해? 넓은 게 좀 낫지. 그지?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 근데 사람도 많은데 길도 좁으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좁으면 저항이 커요. 또 사람이 많은데 길이 짧아. 그러면 팅팅팅팅 하면서 길을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길어. 그러면 방해를 더 많이 받죠. 그래서 가늘고 길면 방해를 많이 하고요. 굵고 짧으면 지나가기 좋아요. 자, 가늘고 길면 지나가기 어렵고 그리고 굵고 짧으면 지나가기 편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얘들아 이 옴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요거까지만 우리 하고 조금만 쉬자. 조금만 힘내. 얘들아 우리 옴 아저씨가 자기도 자기 이름 따서 짓고 싶었겠지 그지? 근데 우리 옴 아저씨 이름이 알파벳이 이거야. 옴이야. OHM. 옴. 이거야. 자기 이름을 따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를 쓰고 싶었어. 골타처럼. 근데 5를 쓰면요. 15 이러면 이게 100인지 15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탈락. 그럼 H를 써볼까? 10 H 10시간. 이것도 안 돼. M 써볼까? 이런 10m. 아무것도 안 돼. 자기 이름에서 알파벳을 따올 수가 없으니까 발음이 비슷한 그리고 또 성경에서 뜻도 있거든. 그래서 오메가라는 문자를 쓰게 되었고요. 이 오메가를 조금 간지나게 쓰시려면 끝에를 조금 꺾어서 이렇게 쓰는 게 원래예요. 근데 이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띵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구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제발 급하다고 가운데를 연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엣지를 주시고 꺾어서 또 엣지를 주시고 옆으로 가주세요. 약간 실 매듭 묶는 것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메가 문자를 똑바로 그리셔야 돼요. 서술형이고 뭐고. 자, 그러면 요따 하나만 써줘. 우리 오마저씨가 실험을 해봤더니 얘들아 전기 저항은요 정확하게 이거 비례 표시예요. 이거 물고기 표시. 길이의 정비례예요. 이 뭔 말이요? 길이가 10배 길어져 저항이 10배 커진다는 얘기. 그리고 단면적이 굵기잖아요. 단면적에 정확하게 반비례해요. 단면적에 정확하게 반비례해요. 그래서 단면적이 2배로 넓어지면 저항이 반으로 줄어들어. 넓어졌으니까. 그리고 단면적이 10배로 넓어졌어? 그러면 저항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근데 원래 굵기의 절반이 됐다. 그러면 저항이 2배로 커지는 거고 원래 굵기보다 3분의 1배가 됐다. 그러면 저항은 3배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자, 요거 풀고 싶시다. 32쪽에 마지막에 1, 2번 2개. 좀만 있네. 자, 1번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다. 맞음. 길이 단면적이 똑같아. 크기가 똑같아. 근데 걔가 금이야 아니면 철이야. 그럼 저항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X예요. 3번 도선의 단면적이 같을 때 길이가 길수록 저항 크다 맞고요. 단면적 넓으면 저항 작다 맞아요. O, X, O, O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네 보세요. 얘네 길이가 다 같아요. 그러면 저항의 크기는 단면적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저항이 가장 작은 것은 단면적이 제일 넓은 거. 니은이 답이에요. 괜춘? 요 괜춘. 자, 그럼 이거 얘기해봐. 요거 마지막. 좀만 힘내. 얘들아.
저항 기역 대 디귿의 B는 몇 대 몇일까요? 기역과 디귿의 저항의 B는 몇 대 몇일까요? 단면적의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단면적이 1이고 얘는 단면적이 2잖아. 단위도 똑같고 그럼 1분의 1 대 2분의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항은 2 대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좀만 쉬어. 좀만 쉬어. 자, 이거 봐봐. 얘들아, 쌤 봐봐. 금속으로 만든 저항인데 금속은 잡아당기면 길게 뽑히잖아요.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 그래서 그냥 구경해봐. 이렇게 생긴 애를 내가 쭉 잡아당겨가지고 길이를 2배로 만들었어. 그러면 원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단면적을 S라고 하겠습니다. 얘들아, 길이가 2L로 길어진 거야. 그러면 단면적이 변하죠. 내가 쟤를 잡고 이렇게 당겼으니까 단면적이 몇 분의 1로 쪼그라들어요? 2분의 1 맞아. 이렇게 가늘고 길어진 거지. 잡아 당겨가지고 요거지. 자, 그러면 이때 저항은 몇 배가 될까요? 원래 저항을 R이라고 할 때 저항은 몇 배가 될까요? 길이가 몇 배? 얘가 원래 S분의 L에 비례하는 거였잖아. 그지? S분의 L이었는데 길이가 2L이 됐어. 그러면 저항 2배네 하고 끝내면 안 돼. 단면적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저항이 또 2배 커지지. 그지? 그래서 몇 배로 커진다? 4배로 커진다. 4배 커진다. 길이에 비례해. 길이 2배. 단면적에 반비례해. 근데 단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또 저항이 2배. 길이 때문에 2배, 단면적 때문에 2배, 그래서 4배. 그래서 이때 저항은 4R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반으로 잘라가지고 겹칠 거야. 반으로 얘를 두동강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겹칠 거야. 그러면 저항이 몇 배가 될까요? 이때는 길이가 2분의 1 L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면적은 2배로 늘어났지, 맞지? 그러면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항이 절반. 그리고 단면적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저항이 또 절반. 그래서 몇 분의 1배로 감소한다? 4분의 1배로 감소한다. 그래서 원래 저항에 비해서 4분의 1 R이 됩니다. 괜찮음? 요거 할 수 있겠음? 나오면 쓰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뭔가 이 빈이 되게 위치가 불편하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넘어가셔서 우리 오매 법칙 가볼게요. 33쪽으로 가보시죠. 오매 법칙. 얘들아, 법칙은 실험한 거야, 실험한 거. 그래서 우리 오음 아저씨가요, 실험을 겁나 많이 해가지고 그 실험의 결과를 이제 발표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험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어 라고 발표한 걸 우리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내가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 니넨 안 써도 돼. 그냥 대답만 해, 빨리빨리. 여러분, 전류의 약자를 우리가 뭘 썼지? 알파벳으로 쓸 때? I. 전류는 뭐의 흐름? 전자가 이동하는 것. 그래서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이동시키는 건데 사람들이 그 전하는 전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게 전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정해서 전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했다 그랬죠. 단위는 뭘 썼냐면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요. 1000mA가 1A였어요. 자, 그리고 전압이라는 개념이 또 앞에서 나왔어. 전압은 약자로 V였어요. 얘는 전압의 정의는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마찬가지로 단위는 뭘 쓰냐면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으면 됐지. 기억나니? 자, 그럼 이거 그냥 상상해봐. 전압이 2배로 커졌어. 다른 조건이 똑같은데. 그럼 전류가 2배로 많이 흐르겠다. 능력이 커졌으니까. 그지? 그리고 전압이 10배 커졌어. 그럼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전류는 10배 많이 흐르겠다. 이걸 오마저씨가 직접 실험해봤더니 정말 그런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 또 하나. 이번에는요. 전기 저항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저항은 약자로 쓸 때 R이라고 썼고요. 얘는 전압과 반대예요.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 단위로는 오메가 문자를 쓰고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었죠. 그래서 우리 옴 아저씨가 실험을 하면서 전압은 똑같게 고정을 하고 저항만 2배로 늘려봤어. 그랬더니 전류가 반만 흘러. 전압은 똑같게 하고 저항을 3배로 늘렸어. 그랬더니 전류가 3분의 1만 흘러. 얘네가 반비례하는 걸 실험으로 알게 된 거지. 자, 전압은 전류와 비례 관계가 있어. 저항이 똑같을 때. 저항은 전류와 반비례 관계가 있어. 방해하는 거니까 단 전압이 똑같을 때.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밑에 있어요. 자, 밑에 그래프 한번 보러 갈게요. 짜잔, 요거예요. 전압이 2배 됐어? 능력이 2배야? 전류 2배. 전압이 3배로 커졌어? 그럼 전류 3배. 그러니까 얘는 비례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들아, 이건 절대 외울 수 없어. 그리고 외우지 말고 오히려 외우면 틀려. 자,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예요. 그래프 나올 때마다 쓰세요. 자, 일단 기둘. 그 다음에 요리 오셔서 이번에는 전압이 똑같을 때 저항을 2배 했더니 전류가 반만 흘러. 저항을 3배 했더니 전류가 3분의 1만 흘러. 저항을 4배 하니까 전류가 4분의 1만 흘러. 얘는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죠.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되고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기다려봐. 그냥 봐. 얘 밑에다가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나 여기다 써볼게. 니네 쓰지 말고 있어봐. 전류가 비례한다 그랬거든. 전압에. 그리고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그랬어. 반비례가 역수에 비례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있잖아. 우리 수학에서 배우잖아요. 얘들아, y가 x에 비례해요. 함수 배우실 때. x가 1, 2, 3인데 y가 3, 6, 9야. 그럼 이거 등으로 놓으려면 비례상수 3 필요하지. 그지? 그런 것처럼 얘도 등으로 놓고 싶은 거야. 얘를 책상을 조금 옆으로 빼도 돼. 불편하면. 자, 얘를 이렇게 등으로 놓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을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비례상수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옴이 만든 법칙이니까 우리 옴 아저씨가 이렇게 약속해버린 거야. 봐봐. 1V의 전압을 걸고 1옴의 저항이 있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우리 1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고기 표시를 그냥 바로 뭘로 바꿔도 되니까 비례상수 1이어서 얘를 등으로 바꿔도 되거든. 그래서 이게 옴의 법칙이야. 이게 옴의 법칙이야. 자, 밑으로 내려가서 쓸게요. 전류는 전압의 정비례하고 저항엔 반비례합니다. 이게 옴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놓잖아.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실 때 난리가 나죠.
전류가 전압분의 저항이었는지 저항분의 전압이었는지 전압이 저항분의 전류였나 아니었나 전류가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얘를 펼쳐서 외우시는 게 편해요. 양변에 저항을 곱해주면 식이 좀 심플해지죠. 전압은 이렇게요.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메 법칙을 외우세요 라고 하면요. 요걸 여긴 수업 중인데 넌 누군데? 수학? 여기 아니니까 선생님한테 다시 확인. 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래서 식을 얘를 변형해서 전류는 하고 놔도 되고 저항은 하고 놔도 되잖아. 근데 굳이 세 개의 식을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 하나 외워서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훨씬 계산하기 편해요. 뭔 말이냐면 얘들아 선생님 봐봐. 우리 집에서 쓰는 거 220V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선풍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더니 선풍기에 10A가 흘러요. 그럼 저항은 몇 옴일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 집 선풍기의 저항은 22옴이에요. 정해졌어. 자, 선풍기 종류 바뀌지 않는 이상 22옴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선풍기를 일본에 데려가서 110V에 꽂았어요. 그러면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까요? 5암페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계산하시라고요. 전류는 이렇게 바꾸지 말고 그냥 요 식 하나에다가 식을 쓰고 그 식에서 바꾸시라고요. 요게 편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막 헷갈려. 자, 약자로 한번 써볼까요? 전압은 V, 전류는 I, 저항은 R입니다. 그래서 V는 IR, V는 IR. 근데 한글로 외우세요. 나중에 V가 뭐였죠, 선생님? I가 뭐였죠, 선생님?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글로 외우시고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걸 잘 외울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단위로 외우세요. 볼트는 암페어 곱하기 옴이요. 볼트는 암페어 곱하기 옴. 그래서 숫자 뒤에 붙어있는 단위를 보고 이렇게 넣어서 하셔도 돼요. 볼트는 암페어 곱하기 옴. 요것이 옴의 법칙. 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럼 잠깐 위로 가봐. 요 그래프에서 우리 기울기 하던 중이었어. 근데 옴의 법칙에서 전압이 전류 곱하기 저항인 거 알려줬거든? 그럼 전류 곱하기 저항분의 전류인 거잖아? 전류 약분되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저항분의 1이지. 그래서 가로축이 전압일 때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를 뜻합니다. 근데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가로축이 전류고 세로축이 전압일 때도 이때도 그래프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보고서 기울기는 무조건 저항의 역수예요 이러면 망하는 거야.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가로축이 전압일 때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한 것처럼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써가지고 구하시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에요. 알겠지? 외우지 말고 무조건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이야 막 이랬는데 여기가 전류면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식을 써서 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얘들아, 34쪽에 1, 2, 3 해보시는데 2번, 3번은 식 쓰고 풀어보세요. 약간 수학 문제 공식 들어가는 문제들 여러 번 풀면 그냥 자동 풀리는 것처럼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1번.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이랬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객관식에 나오면 또 뒤지게 헷갈리거든? 그러면 이럴 때는요. 오메 법칙을 한번 쓰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써놓고 시계에서 관찰하시면 편합니다. 자, 저항이 일정해. 이거 무슨 숫자야? 뭐 3옴이야? 뭐 이렇게 숫자 거죠, 그죠? 그러면 전압이 커졌어? 그럼 전류도 커지겠다. 그러니까 얘는 커진다. 이렇게. 또 전압이 일정해. 그럼 전압이 똑같은 숫자야. 얘가 어떤 숫자가 나와야 돼. 그럼 전류가 커지면 저항이 줄어들겠죠. 맞지?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커진다. 이렇게요. 의미를 생각하면 더 힘들고요. 그냥 식에서 바로바로 가세요. 전류 세기가 똑같을 때 이번에는 전류 세기가 똑같아. 여기가 무슨 숫자야? 그럼 얘랑 얘는 비례하겠지. 왜? 얘가 2배 되면 얘도 2배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클수록 전압도 커진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오메 법칙을 써놓고 찾으러 가세요. 자, 그 다음 2번. 몇 볼트입니까? 2A 4옴일 때 이렇게요. 볼트는 암페어 곱하기 옴. 그래서 8볼트. 답을 이렇게 찾으라고요. 또 이번에는 한 점을 딱 찍어주시고 이때 조심할 거. 전류의 단위가 밀리암페어잖아요. 120밀리암페어는 0.12암페어거든. 나누기 1000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숫자 아무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안 돼. 여기서 최악은 120이랑 6을 보자마자 신나가지고 20 이래버리면 망하는겨. 6볼트는 0.12암페어 곱하기 5 이렇게요. 볼트는 암페어 곱하기 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몇 옴? 얘 몇 옴? 이거 얼마야? 50 아니야 50? 맞지? 아닌가? 5인가? 나 왜 계산 못해? 50. 55. 자, 넘어가셔서 오메 법칙 문제를 몇 개만 더 해볼게. 얘들아 37쪽에요. 그래프 있어요. 그래프 문제 한번 해보시죠. 일단 위에 거 2칸 해결해 주세요. 위에 거 2칸. 요거 2개. 식을 세우시면 실수가 좀 줄어들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거. 식을 쓰라 그랬어. 볼트는 암페어 곱하기 옴인데 우리한테 옴 찾으래. 그러면 1.5 볼트는 대뜸 얘를 보고 나눠가지고 10배네 10배 10이네 하면 안 되는 거야. 1.5 볼트는 15 암페어 곱하기 옴 이렇게. 그래서 가는 0.1옴 가는 0.1옴 나도 점을 꽁 찍어주시고 1.5 볼트는 10 암페어 곱하기 5이니까 0.
155. 마지막 다는 한 점 찍고 1.5V는 5A 곱하기 몇 옴인 거니까 0.3옴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이거 몇 대 몇 대 몇이냐 물어보면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한 점을 꽁 찍어주세요. 얘는 땅 찍어가지고 자, 여기가 볼트야. 여기가 암페어고 그러니까 12V는 4A 곱하기 5옴, 3옴. B는 6V는 4A 곱하기 5옴. 그래서 1.5옴 계산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요거 해주세요. 요거. 아셨나요? 자, 보자. 저항을 계산해 봤더니 A는 0.5옴이야. 그리고 B는 1옴이죠. 그러면 얘는 0.5 대 1이니까요. 1대 2가 되겠네요. 저항의 B는 1대 2. 자, 그런데 저항이 얘들아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질도 같은 거고 단면적도 같아. 그러면 길이는 저항과 비례하니까 1대 2. 또 재질과 길이가 같은데 단면적이 저항과 반비례야. 그러면 1분의 1 대 2분의 1이니까 2 대 1 이렇게. 근데 얘들아 선생님 봐봐. 나 봐봐. 저항이 여기처럼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있을 때 있잖아. 저항의 크기가 1 대 2 대 3이야. 그러면 길이의 비도 1 대 2 대 3인 거죠. 그죠? 저항이 3배 큰 애가 길이도 3배 긴 거죠. 근데 길이가 똑같다면 단면적은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이거 아시죠? 3대 2대 1이라고 하면 또 망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3분의 1 대 2분의 1 대 1분의 1이니까 얘를 6분의로 통분하시면 2 대 3 대 6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가 아닐 때는 세 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셔서 구해야지 그냥 얘를 바로 뒤집으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역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얘를 함부로 보고서 아싸 3대 2대 1 하고 답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저항에 연결하기 전에 자 뒤에 오매 법칙 문제를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뒤로 가셔서 잠시만요. 쉬운 거 하자, 쉬운 거. 우선 89쪽에 208번이요. 89쪽 208번.
패스. 자, 전류계는 얘들아 봐봐. 50mA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고 문제에 써 있어. 그러면 나는 어디 숫자를 봐야 되냐면 여기 50mA가 최대인 여기만 읽어야 되는 거야. 여기만. 여기만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10mA예요. 전류의 색이 10mA인데 암페어로 고치셔야죠. 나누기 1000 0.01A. 그 다음 또 문제에서 전압계는 3V 단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문제에서 그랬어. 그럼 3V가 최대인 요 꼭대기 애들만 읽어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필요 없어. 그래서 이번엔 2V인 걸 눈금을 통해 읽은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내가 꽂은 눈금만 유효한 거예요. 나머지는 더 큰 거질 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몇 옴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이제식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이 볼트는 암페어 곱하기 옴입니다. 뭐를 좋아하는데 니네는 뭐 X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200옴이 답이에요. 이 전구의 저항은 200옴이에요. 되게 전형적인 문제. 이거 읽을 줄 아니? 옴의 법칙 계산할 줄 아니? 단위 똑바로 쓸 줄 아니? 까지 물어볼 수 있는 문제. 되셨나요? 자, 그러면 밑에 209번도 해주세요. 자, 전압과 전류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나한테 전기 저항 제일 큰 거 고르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 이건 아직 쓰지 말아봐. 근데 내가 저항이 제일 큰 게 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할 때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압이 똑같아. 그럼 전류가 작게 흐르는 게 저항이 큰 거지. 그지? 그럼 여기다 선 그어. 전압이 똑같아. 전류가 제일 조금 흐르는 애가 저항이 제일 큰 거야. 이해되시나요? 저항이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를 많이 한다?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약하게 흐른다.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같은 조건일 때 전류가 약하게 흐른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지금 우리가 선 그은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르기 때문이다. 철. 이렇게.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되게 아마 이렇게 써도 맞게 해주긴 할 거야.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이므로
저항분의 1이므로 기울기가 가장 작은 철이 저항이 제일 크다 하셔도 돼요. 되시죠? 결국 같은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요거 나오면 맨날 틀려가지고 와. 자, 여기 201번이요. 이거 잘 안 보이니까 내가 그려드릴게요. 여기 전원장치예요. 뒤지게 안 보여. 확대하면 더 안 보여.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거 저항은 얘들아 이거 전구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연결된 꼬다리가 나. 그 다음 요게 라.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음. 플러스 극에 연결된 게 다. 그리고 맞불 AB 맞불 CD 이거 암페어 전류계 이거 볼트 전압계 요렇게 하고 풀어주세요. 자, 전류계는 얘들아 직렬 연결 전류계는 직렬 연결 그리고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지금 얘를 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얘한테 몇 암페어 흐르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꽂으면 직렬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자, 근데 주의할 거 플러스에 꽂으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B를 꽂아야 되지. 그지? 마이너스에 꽂으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A를 꽂아야 되지. 이해돼?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압계인데요. 전압계는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곳에 병렬로 연결해요. 그러면 병렬로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인데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에니까 여기다가 C를 꽂고 플러스를 플러스에 꽂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D를 꽂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CDBA가 답입니다. 괜춘? 그럼 나 이거 회로도로 그려볼게. 자, 얘를 회로도로 그려볼게요. 이쪽이 마이너스니까요. 건전지 역할을 하는 전원장치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띠리리리리띠 저항 뭐 이렇게 그려요. 꼬불꼬불하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에 전압계 지금 이걸 꽂은 거야 이거 CD 여기가 C 여기가 D 지금 이렇게 꽂은 거야. 그리고 또 가서 여기에 전류계 이렇게 꽂은 거야. 전류계에 여기에 A 꽂고 여기에 B를 꽂고 그리고서 다시 돌아 들어감 이거 이런 회로예요. 뭔지 알겠음? 얘를 꽂기 전에는 그냥 얘만 연결되어 있었던 거고요. 스위치 안 그렸네요. 스위치. 여기다가 스위치까지 그려야 완성이 돼요. 이렇게 생긴 회로였어. 그래서 원래 얘네를 꽂기 전에는 그냥 얘를 누르면 얘한테 전류가 흘러서 얘한테 열나고 빛나고 그랬을 거야.
근데 여기다가 전류계 전압계를 직렬 연결 연결한 겁니다. 회로도 자꾸 보셔야 얘가 뭔지 알아.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 꽂지 않는 문제 요거 잘 나오니까 또 보시고. 괜찮으신가요? 괜춘. 자, 저항의 연결까지 해야 니네가 문제를 풀어보기가 쉬워가지고 저항의 연결까지 할게요. 우리 10분까지 못 쉬고 딱 5분만 쉬었다 할까요? 5분만. 물 한 모금 하고 오세요. 계산만 잘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뭐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말로 써 있을 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시험에서 와다다다다 틀려가지고 오는 건 전구를 여러 개 꽂았을 때 전구를 여러 개 꽂았을 때 자, 혹시 학교에서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 자기장 했어? 니네 되게 선생님 열일하신다. 자기장 니네 이거 배웠어? 직선도선? 그러면 원형도선도 배웠어? 원형도선 안 배웠어? 코일은 꼬불꼬불한 건? 코일은 했어? 아하. 자, 그리고 전동기는 또 희한하게 빼주셨더라고요. 자, 33쪽으로 오셔서 여기가 하이라이트다. 이제 겁나 어렵게 나온다. 자, 천천히 말뜻을 이해하려고 한번 해봐. 33쪽에 밑에 보시면 짜증나게 생긴 그림이 있어. 이거 별거 아닌데 문자가 많아서 지금 승질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지워볼게. 그냥 구경 한번 해보세요. 얘 꼬불꼬불한 애가 저항이고요. 얘는 실험하는 용도로 써요. 우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토스터기 안에 빨갛게 달아오르는 선. 그리고 겨울철에 왜 선풍기처럼 생겨가지고 버튼 누르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 있잖아. 그거예요, 그거. 걔를 니크롬선을 저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구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전구 하나, 얘 전구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다려봐. 내가 지워볼게. 자, 전압계 안 매달았다고 해볼게요. 전압계 없어요. 지워버려. 짜증나니까. 전류계도 없어요. 그리고 회로는 연결. 그냥 이렇게 된 회로야. 그냥 이거야. 느낌 알겠니? 얘 원래 하나만 매달았는데 두 개 매단 거야. 직렬 연결. 그리고 옆에 그림도 있잖아. 자, 옆에 그림도 뭐라고 막 문자가 겁나 많이 써 있는데 요 문자 다 무시해도 돼. 없다고 생각해. 짜증나니까. 요렇게 얘네 다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전압계는 병렬 연결.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가지고 얘한테 전압이 몇 볼트 걸리고 얘네 전체의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르는지 측정하려고 매달아 놓은 거야. 알겠지? 자, 여기 있는 문자들은 진짜 다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될 거야. 자,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얘들아, 우리 지금 이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어. 저항이 원래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데 두 개를 연결한 거잖아. 한 줄로 연결한 거잖아. 그러면 저항이 얘들아 생각해봐. 길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저항이 원래 이렇게 하나 뿅 있었는데 하나 더 이렇게 매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있을 때보다 길어졌어요. 저항이 커졌어요. 되셨습니까? 하나 있을 때보다 저항이 커졌어요. 자, 그리고요. 이 회로에서는요. 이거 생각해봐. 얘네 지금 한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그냥 쭉 흘러 들어오겠죠. 나뉘지 않죠. 전류가 나뉘지 않아요. 그냥 쭉 흘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는 어디를 측정해도 이게 핵심이야. 전류의 세기가 같아요. 모든 전류는 일정해요. 한국말로 써놔. 알아보기 편하게. 전류 일정.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전류가 일정. 전류가 일정. 그리고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진다. 길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거까지 이해되고 있어. 되게 천천히 할 거니까 잘 생각하면서 들어봐.
하나 연결했을 때보다 두 개 연결하면 얘 원래 1옴인데 1옴짜리 하나 더 연결해가지고 2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전체 저항이 커집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얘가 끊어져 버렸어. 녹아서 끊어져 버렸어? 그럼 얘도 꺼져. 전류 못 흘러. 여기 전구가 있어. 근데 이 전구가 터졌어. 그러면 여기 있는 전구에도 전류 못 흘러. 왜? 전류는 쭉 흘러야 되는데 여길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 쟤는 지나가는데요? 아니요. 들어오지 못하면 전류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요. 하나가 끊어지면 다 전류가 안 흘러. 이해됐니? 자, 직렬일 때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이 커진다. 그리고 여기다가 써놔. 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전체 전류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쓰잖아요. 근데 집에서 쓰는 전기기구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안 돼요. 왜? 하나가 꺼지면 다 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헤어드라이기가 예를 들어서 100A가 흘러야 얘가 작동하는 애야. 근데 내가 헤어드라이기 하나만 꽂아가지고 잘 쓰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기서 청소기를 돌려 그러면 얘한테 전류가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작동하지 않아. 집에서 사용하는 애들은 직렬 연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가셔서 34쪽으로 오셔서요. 이 그림 하나 보실래요? 나 이거 계산해 볼게요. 혹시 니네 이거 저항 연결 계산하는 것도 배웠어? 자, 3옴, 6옴이야. 그냥 봐. 얘 없었다고 하면 이 회로에 몇 암페어 전류 흐르게요? 18V. 몇 암페어 3옴? 6암페어 흘렀겠죠? 그죠? 근데 6A짜리를 직렬 연결했으니까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이 몇 옴이 된 셈이냐면 얘는 9옴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전류가 저항이 커졌어. 그럼 전류 몇 암페어 흘러? 아까 6A 흘렀는데 2A밖에 안 흐르는 거지. 그지? 자, 전체 저항은요. 9옴이 되었고요. 요 문제 옆에다가 살포시 써놓으실래요? 안물 안궁이어도 순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직렬 연결일 때 전체 저항은 R1이랑 R2를 더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쓰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3 더하기 6 하시란 얘기예요. 두 번째, 이 회로의 전체 전류는요. 니네가 방금 했던 것처럼 계산하시면 돼요. 18V는 몇 암페어 흐르니 전체 저항이 9옴일 때 이렇게요. 그러면 전체 저항은 2A구나가 나오죠. 여기까지 됨. 자, 그 다음 안물안궁이어도 그림에 표시하셔야 돼요. 자꾸 눈으로 풀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야. 손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디서 틀렸는지, 왜 답이 없는지를 내가 여기서 훑어서 찾아내실 수 있거든요. 자, 2A 출발. 얘들아, 선생님 봐봐. 직렬일 때 전류 일정하게 쭉 흐른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저 3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2A, 6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2A,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전류가 일정하니까 얘를 그림에 표시하는 게 세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을 계산하시면 끝나요. V는 IR 하시면 돼요. 여기 몇 옴, 몇 볼트. 여기 몇 볼트. 2, 3은 6 하면 된다고. 6볼트. 여기는 몇 볼트? 12볼트 더해서 18볼트 끝. 직렬이 더 어려워, 병렬보다.
요거 이해되면 병렬은 별것도 아니야. 자,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써볼까요? 자, 1번, 2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한 것처럼 쭉 계산을 해놓고 옆에를 푸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회로 나오고 숫자 나오면 숫자 대입해가지고 계산 쫙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해보시죠. 위에 거 아래 거 둘 다요. 1, 2 둘 다요. 직렬일 때는 전체 저항 먼저 구해놓고 전체 전류 구하고 그 전류를 쭉 표시하고 곱해서 볼트 구하면 끝.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공개로 올려놓을게요. 요거는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구룡이 과학 이렇게. 집에서 TV로 틀지 말고. 알았지? 가끔 있어. 가족들이 모여서 거실에서 TV로 튼다는 집들이 있어. 곤란하다. 계산 다 하셨습니까? 직렬 연결일 때는 저항이 커진다. 혼자 했을 때보다 커진다. 왜냐면 길어진 거니까. 그래서 전체 저항이 늘어난 거 구해놓고 회로 전체에 몇 암페어 흐르는지 구하고 직렬일 땐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류 다 표시하고 그리고 곱해서 전압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저항이 1대2면 걸리는 전압도 1대2로 나뉘어 걸리자. 괜찮지? 자, 같이 볼까요? 위로 갈까요? 직렬 연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진다. 맞아요. 저항이 크니까 더 큰 전압 걸렸어. 왜? 똑같은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요것도 맞아요. 전류의 세기는 와 이거는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 1점. 직렬일 때 전류 1점. 전류는 직렬이랑 관련이 되게 많아. 그지? 전류계는 직렬 연결했었고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전류가 일정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전압의 비는 1대2고요. 6V와 12V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전류가 2A이기 때문입니다. 회로의 모든 곳에 어떤 곳에 전류계를 설치해도 다 2A가 1K입니다. 괜춘? 넘어가서 자 이번엔 병렬 연결. 자, 병렬 연결도 이 잡스러운 글씨를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문자로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자들이 무의미해요. 알아보기 불편하기만 해요. 그래서 이 문자들은 좀 지워볼게요. 자, 이번엔 내가 저항을 병렬 연결했어요. 이렇게 저항을 병렬 연결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생각해봐. 선생님이 하나의 저항만 연결해가지고 회로에 전류가 흘렀는데 내가 여기다가 하나를 병렬로도 연결한 거야. 그러면 얘는 자 길어진 게 아니라 굵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단면적이 넓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그지? 병렬로 연결했으니까요. 하나 있을 때보다 길이 더 열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면 여기다가 체크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옆에 써있죠? 전체 전류의 세기는 증가해요. 전체 전류의 세기는 증가해요. 근데 얘는 있잖아. 보시다시피 갈림길이 있는 거거든. 얘들아 선생님 봐봐.
여기가 끊어졌어. 여기가 띵 끊어졌어. 그래도 얘한테 전류 흐를 수 있지. 그지? 아까처럼 직렬일 때는 여기 하나가 있으면 얘 없어지면 얘 여기 띵 끊어지면 일로 전류 못 가거든? 근데 병렬은 상관없죠. 그래서 병렬 연결은요. 저항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저항에는 계속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거 다 병렬 연결이에요. 모두 병렬 연결이에요. 내가 TV를 보다가 누가 헤어드라이기를 써도 나는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냉장고 콘센트에 플러그를 뽑았어. 그래도 TV는 멀쩡하게 나와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얘들아, 그럼 길에 있는 가로등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가로등이 직렬 연결이면 하나 꺼지면 다 꺼지는 거지. 그지? 가로등도 병렬 연결. 하나 꺼져도 나머지 다 괜찮아. 자, 그러면 위로 가셔서 요거 기억해줘. 아까 직렬 연결일 땐 전류가 똑같이 흘렀잖아. 근데 병렬 연결일 때는요. 전압이 똑같아요. 모든 회로에 전압이 똑같이 걸려요. 외워버려. 전압 일정. 직렬일 땐 전류 일정. 병렬일 땐 전압이 일정. 자, 직렬일 땐 전류 일정. 병렬일 땐 전압 일정.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도 계산 문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리 오셔서, 얘들아, 선생님 봐봐. 이거 병렬. 너네가 떠올려야 할 거. 병렬일 때 전압이 일정. 그래서 병렬이 더 쉬워. 여기 봐. 고민하지 말고 쓰면 돼. 여기에 그냥 18V. 쌤 18V 어떻게 알아요? 여기 써 있잖아. 자, 여기도 18V. 얘도 그림에 먼저 표시.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훨씬 쉽다 그랬어. 전류 계산. V는 IR로 전류 계산. 자, 대답해줘. 얘들아, 위에 저항의 전류 몇 암페어 지나가? 18V 3옴이면 몇 암페어 지나가? 여기 6암페어. 밑에는 몇 암페어 지나가? 여기 3암페어. 맞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I1, R1 구했잖아요. I1, I2 구했잖아요. 쏘리. 6암페어, 3암페어 구했잖아요. 그럼 얘들아, 선생님 봐봐. 여기다가 내가 전류계 꽂을 거야. 여기다가. 자, 여기다 전류계 꽂을 거야. 여기 몇 암페어 읽히게. 쭉 가다가 위로 6암페어, 아래로 3암페어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전류계를 꽂으면 여기에 전류계를 꽂으면 이게 전체 전류 재는 거거든. 전체 전류는 위에서 구한 I1과 I2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암페어, 3암페어니까 아, 여기 9암페어 지났겠구나 라고 마지막에 계산해 주시면 끝나요. 니네 병렬일 때 저항 구하는 법 배웠어?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런 거 배웠어? 이 배웠어? 응. 요거 계산하셔서 병렬일 때 저항 구하셔도 되는데 이걸로 구하셔도 된다요. 18V 9A. 그러면 2옴, 전체 저항 2옴 이렇게 계산돼요. 응. 아무튼 요거까지. 자, 그러면 잠깐 선생님 봐봐. 얘들아, 이거 없었다고 해볼게. 얘 없었어, 얘 없었어. 그러면 얘가 18V니까 여기에 6A가 흘렀겠지, 그지? 근데 얘가 있어도 6A 흐르죠. 그죠? 대신 어디만 커져? 여기만 커져, 여기만. 전체 전류만 커져.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나중에 모르니까 여기다가 써놓을게.
자, 아까 여기 밑에다가요. 여기다가 하나 써주세요. 저항을 여기 밑에다가 다른 저항을 연결해도 원래 저항의 전압 전류 그대로 서로에게 영향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 말로 써놔야 나중에 읽어도 이해가 되지, 그지? 전체 저항이 작아짐으로 회로 전체로 따지면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전체 전류는 증가. 그러니까 많이 연결하면 전체적으로 저항이 줄어들어서 회로의 전류가 많이 흘러. 왜냐면 봐봐. 아까 얘가 혼자 있을 때는 6A만 흐르면 되는데 얘를 매다는 바람에 9A가 흘러야 되고 하나 더 매달면 전류가 더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잘못하면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선생님 집 같은 집 멀티탭에 멀티탭을 또 꽂아서 쓰는 집 TV 보면서 한 손으로 핸드폰 충전기 꽂아놓고 저쪽에서는 식물 등 켜놓고 여기는 공기청정기 돌아가고 미친 듯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모든 걸 다 같이 쓰고 있어. 막 이래. 그러면 여기에도 전류 흘러 여기에도 전류 흘러 이쪽에도 전류 흘러 여기도 전류 흘러 계속 전류가 늘어나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불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 불나지 말라고 여기에 녹아서 끊어지는 거 매달아 놨겠지. 걔를 뭐라고 부른다? 퓨즈라고 부른다. 여기에 전류가 많이 흘러버리면 여기에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녹아서 끊어져서 정전시켜 버리는 거야. 정전 나쁜 거 아니야. 불 나는 거 막아준 거야. 그러면 반성을 하고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요거 끄고 안 쓰는 거 뽑고 그리고 나서 다시 차단기 올리기 전에 퓨즈 다시 꽂으면 돼요. 퓨즈 그냥 되게 얇은 금속이거든요. 걔가 녹아서 끊어진 거니까 열나서 녹아서 끊어진 거니까 화재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풀어보시죠. 여기 다 풀어버려. 자, 병렬 연결일 때는 저항의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 일정 무슨 사자성어처럼 외워 전압 일정 그래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전체 전압의 크기와 같다. 맞아요. 그러면 저항이 크면 이거 생각해 보실래요? 얘들아 전압은 뭐 이런 거 나오면 이 둘의 관계 막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쓰면 돼.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 그런데 전압이 일정하잖아. 병렬일 때만이야.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니까 저항이 크면 전류가 약하게 흐르겠네. 맞네. 그래서 요거 맞아요. 또 저항 많이 연결해 굵어지는 거야. 전체 저항이 작아져. 그럼 전체 전류가 커져서 선생님 집 같은데 불날 수 있어. X야.
자, 마지막 2번. 3옴에 걸리는 저항은 18V, 6옴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18V, 3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6A, 얘는 3A,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대 1로 저항의 역수의 비와 같습니다.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전압이 똑같이 걸린다 그랬으니까 능력이 똑같아. 근데 얘가 방해를 많이 해? 아, 그럼 전류가 약하게 흐르겠구나. 괜찮지? 자, 요거까지 마저 합시다. 35페이지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 저항의 연결 뭐에다가 쓰냐면 아까 퓨즈 어디에다 꽂는다 그랬냐면 자, 우리 집에 저항 1, 저항 2, 저항 3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퓨즈는요. 전체 전류가 흐르는 여기 어딘가에다가 퓨즈를 연결하셔야 돼요. 여기 어딘가에 퓨즈를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퓨즈는 직렬이죠. 직렬이요. 그리고 화재 경보기도 여기에 매달으셔야 아 전체 전류 너무 많이 흘러 아 열이 나고 있어 때릉때릉때릉때릉때릉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도 직렬이야. 그리고 옛날 장식용 전구 옛날 크리스마스 트리에 감던 장식용 전구는 하나가 망가지면 나머지가 한꺼번에 꺼졌거든. 그래가지고 요즘엔 아니에요. 요즘엔 직렬 병렬 막 섞어 쓰는 거 있어요. 그다음 병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 다 병렬입니다. 멀티탭 하나 꺼도 나머지 괜찮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씩 껐다 켰다 가능해요. 그죠? 건물 그리고 가로등 이렇게 하나 꺼져도 괜찮은 애들 병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36쪽에 1번, 2번 두 개 해주세요. 1번 건물의 전기배선은 병렬 연결. 그런데 너무 많이 사용하면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과전류에 의해서 전기 회로가 녹아서 끊어지게 퓨즈는 직렬 연결. 2번은 OX, 멀티탭은 병렬이니까 전압이 일정하고요. 가로등은 병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병렬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신 전체 전류가 많이 흐른다. 직렬은 서로 영향 주고요. 괜찮지?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정리해야 너네가 집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전구 문제가 또 그렇게 나오거든. 자, 전구 문제를 한번 보시죠. 어디냐면 87쪽에요. 197번이요. 요런 문제 많이 나와요. 가나가 없어. 얘들아 앞에 거가 가고 뒤에 거가 나야. 87쪽에 197번이요. 자, 가는 전구를 직렬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써놔. 첫 번째, 전구 수가 늘어나면 저항이 커지는 거지. 길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항 커짐. 그럼 두 번째, 전체 전류 감소. 근데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구마다 전류가 약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요. 전구의 개수가 늘어나면 저항이 커지게 되고 회로 전체의 전류가 점점 약하게 흘러요. 그래서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또 2번 한 개가 끊어지면 모두 꺼집니다. 서로 영향을 줍니다. 꽂으면 꽂을수록 어두워지고요.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한꺼번에 꺼져요. 이해되심? 반대로 얘들아, 전구의 개수를 줄이면 점점 밝아지겠죠? 그죠? 자, 이번엔 나의 병렬 연결이요. 나의 병렬 연결이요. 이번에는 전구 개수가 늘어나면 저항이 굵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단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 감소해요. 회로 전체의 저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전류는 증가하게 되어서 화재 위험이 있어요. 세 번째, 전압이 일정하잖아, 병렬일 때는. 봐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인데 내가 몇 개를 꽂든 이게 일정하잖아. 그러면 저항이 똑같으니까 전류도 계속 똑같이 흐르겠지.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밝기가 일정해요. 병렬일 때는 내가 전구를 더 꽂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 전체 전류가 커지는 위험성이 있어요. 두 번째, 한 개 끊어져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안 줘요. 더 어두워지거나 더 밝아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적어놔. 이걸 말로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게 계속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돼.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누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이걸 지금 내가 했던 것처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야 이 언어가 단어가 조금씩 바뀌어 나와도 문제에서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제일 많이 틀려요. 우리 모든 범위에서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학교에서 막 되게 알아듣게 가르쳐 주진 않지. 이걸 알아듣게 설명하기도 사실 되게 어려워. 말바냐 싶어. 너무 엄청 어렵게 내지 않아도 얘는 쉽게 내도 많이 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자, 잘 모르겠는 거 체크해가지고 오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토요일 날 이 부분 문제풀이를 같이 할 거고 그러니까 질문 체크해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기출에 이 부분에 문제 수가 좀 많거든. 그래서 기출 문제도 좀 같이 풀면서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자기장은 생각보다 금방 합니다. 이것만 할 줄 아시면 그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숙제는 빠르게 적어드릴게요. 교재에 7, 8에서 8, 9
8까지 해가지고 오시고 프린트는 2단원 프린트 드린 거 끝까지 뭐뭐뭐 01 돼 있는 것까지는 의무로 푸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 전 이제 검정기 마스터했어요. 그럼 이제 검정기에 풀지 말고 뒤에 거 푸세요. 뒤에 거. 뒤에 거. 전 저항의 연결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 부분 문제만 좀 찾아서 푸세요. 알겠지?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끝.